안녕하세요. 아랑아주 창업교실 권중근입니다. 오늘 본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지금 시각은 밤 11시 한 10분 정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 맛의 레벨을, 맛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는가, 이 부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소상공 자영업자가 창업을 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 좀 간단히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제가 일반 음식점을 하니까 자꾸 음식업을 예로 듭니다만,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맛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가는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차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입맛에 이 맛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실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맛집은 유명한 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집이 다 맛집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녀보시면 이름만 유명한 집들이 세고 셌습니다. 정말 뭐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에서 뭐 이 집 끝내줘요, 뭐 해요, 뭐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저 집 뭐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요, 아주 평범한 맛의 수준을 갖고 있는 집들도 뭐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맛 없는 집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집, 방송에서 유명화되거나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유명한 집들,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맛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뭐 순두부찌개면 순두부찌개 하면 정말로 맛있는 어떤 집, 제가 하는 뭐 커피 하면 정말로 맛있는 어떤 집, 그다음에 빵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어떤 집, 그것과 뭐 무슨 브레드, 뭐 무슨 빵집, 뭐 무슨 커피집, 무슨 순두부집, 무슨 콩국수집, 무슨 갈비탕집 하고 유명한 집하고는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집은요, 자꾸 알아보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해서 가급적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거주하는 곳과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데들도 일부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보시고, 여러분이 만드는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라면 내 순두부찌개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맛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육수 맛이 다른데 도대체 이 육수 맛의 비법은 뭔가. 제가 아는 어떤 그 짬뽕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레시피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조건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레시피를 전수받은 사람은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절대로 가게를 차릴 수 없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레시피 전수받는 비용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받나, 2천만 원을, 레시피 하나 2천만 원을 받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업 해보신 분들은 그 2천만 원이란 돈이 결코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대박집의 어떤 그 비법을 전수받는데,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들여서 전수받는다고 하는 건요, 그건 뭐 거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그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맛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맛집들을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첫째로 굉장히 번거롭죠.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돈 들죠. 또 세 번째로 갈등하게 되죠. 그렇죠? 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그냥 아무거나 내 입맛이 아무거나 잘 먹는 싸구려 입맛이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싸구려 입맛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싸구려 입맛이긴 하지만 이 싸구려 입맛으로 봐도 내 거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도대체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맛이 나나? 이런 고민들을 해가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맛의 수준은 올라가는 겁니다. 맛있는 맛집 한두 군데만 다니셔도 안 됩니다. 가능한 많이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입맛의 수준을 객관화시키고 여러분의 입맛의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공산품이라면 품질을 바라보는 측정하는 능력이겠죠. 그러면 자꾸 예를 들어 내가 이건 좀 너무 과한 비유지만 텔레비전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기능이 우수한 텔레비전을 구매해서 그것을 분해하고 조립해보고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처럼요. 여러분이 음식점, 소상공 자영업 중에서 음식점을 하신다면 정말 맛있는 맛집들을 많이 다니셔서 그 맛을 연구하고 그 맛이 또 자기 입맛을 높이도록, 자꾸 먹으면 사람이 맛있는 걸 자꾸 먹으면 입맛이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혀가 까다로운 혀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점점 까다로운 혀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혀가 쉽게 만족하지 않는 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보다 더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창업을 하셔서 남의 돈을 받고 손님의 돈을 받고 무언가를 파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프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손님도요, 아마추어가 만드는 음식을 사드시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저 적선하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이길 바랍니다. 프로페셔널로부터 내가 그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지, 내 돈을 지불하고 정말 허접한 아마추어로부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냉정한, 다 프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창업의 전쟁터, 그런 사업의 전쟁터로, 소상공 자영업이라도 분명한 사업의 전쟁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80%가 패전하고 떠나는 그 전쟁터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맛이 정말로 까다로운 손님까지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입맛으로 바뀌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혹은 텔레비전에 돈 주고 출연하는 방송에 나오는 걸로, 또 SNS를 통한 과장 광고로, 또 블로그를 통한 허위 광고로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자꾸 편법을 써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SNS를 활용하고 방송을 활용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활용하셔야죠. 하나의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니까요. 그렇지만 음식점이라면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적인 수단만 강화해서 매출을 올리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래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맛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하십니다. 희한한 일인데 안 하십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안 하시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셔서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 왜 저렇게 안 하지? 하고 뭐 저분은 진짜 수십억 재산을 통장에 넣어놓고서 그냥 시험 삼아 장난 삼아 뭐 소일 삼아 그냥 몇 천만 원 돈 한 1억 2억 투자해서 음식점 차리려는 분인가 하고서 또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알토란 같은 돈,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을 갖고 장사를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희한할 정도로 그런 노력들을 안 합니다. 마치 친구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식에 묻지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도 없는 소문 하나만 믿고 몇 천만 원 그냥 갖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음식점 창업도 너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도 도외시하고 외면하면서,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참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맛집들을 시간을 내시고 돈을 들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많이 다니시고 가서 여러분의 맛의 수준과 그 차이 나는 갭을 놓고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맛의 레벨, 맛의 수준, 품질을 보는 시각, 품질을 측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벌써 12분이 녹화한 시간이 지나갔고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소상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